그 모든 산업에는 뭐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가치도 있고 우리의 일자리를 또 빼앗길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 21세기 우리 이재명 정부 그리고 앞으로 또 미래 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준비할 건 무엇인가, 이걸 좀 쉽게 이제 우리 임만규 공장장님은 쉽게 말씀을 좀 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에겐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러면 뭐 여러 가지의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쉽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소 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차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한 게 꽤 되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전기가 먼저 친환경의 베이스가 된 것처럼 돼 있고, 마지막은 이제 아마 연료전지, 즉 수소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지금 보면 이제 2050년까지 아리백과 탄소 제로를 하겠다 선언을 했고요. 자동차도 이제 그보다 이제 한 5년 앞서 가지고 좀 하겠다는 계획을 해서, 지금 앞에서 박식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공장 내에서 생산하는 소비하는 전력의 대부분을 이제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 만약에 재생에너지를 못 쓸 경우에는 결국은 탄소세를 물어야 되는, 그렇죠. 자동차를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오히려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꼴까지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가스에 대한 제재도 더 강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배기가스 규제가 유로 7까지 갑니다. 이제 그 유로 7이라는 거는 유로 6까지는 어찌 보면 내연기관에서 발생하는 NOx, 그러니까 낙스라고 그래서 질소산화물, 그 다음에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우리 뭐 가장 그 폐암의 지금 주범이 되는 PM,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만 규제를 했는데, 이제는 그걸 떠나서 제동할 때 브레이크 패드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 미세먼지, 그 다음에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나는 먼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규제를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측면에서 보면 전기자동차가 탄생해서 마지막 그 사라질 때까지의 사이클을 전체를 다 관리를 해서 보겠다는 거가 이제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빠르게 이제 수소 산업을 좀 가야 되는, 어찌 보면은 당위성 내지는 그 책임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실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보기 전에 우리 현 정부에서도 3대 뭐 AI 3대 국으로 간다고 하지만, 실제 이제 저희 이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이제 중소기업, 그다음에 또 식품기업, 이제 식품기업 쪽 보면은 AI를 적용하기는 아직까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어제 며칠 전에도 우리가 그 모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도 얘기도 하고 또 AI 간담회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말씀한 대로 그 어떤 원천 기술을 개발한 회사들은 큰 어떤 분류가 될 수 있지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법도 만들면 국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으면 그 사법이 되듯이, 저희 아버지 아무리 좋은 핸드폰 갖다 줘도 발송 문자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단 말이죠. 사실 이제 기업들이 활용한다는 것이, 특히 지금 이 자리에는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 관련된 이제 그렇죠. 뭐 5대 이런 그 문제 갖고 나왔는데, 실제 전라북도 기업들이 이런 근본적인 수소나 탄소나 AI나 피지컬 AI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실제 우리가 농생명 기반이 있던 우리 전라북도 기업이나 아니면은 일단 제조나 공정 기반이 많았던 우리 전라북도 기업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나, 그리고 상용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탄소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내년에 저희가 26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철강 이쪽만 됐었는데, 이제 수출도 문제가 돼요. 이게 탄소 국정제도가 실시되고 CSBM인가 뭐 그 CBSM인가 그게 돼가지고, 유유에서는 이제 그거를 탄소의
그 탄소량을 봐가지고 그 제품에 그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인증세를 물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 그 분야나 이 기관들만 이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싸우는 기업들은 접목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하루빨리 아까 우리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모든 걸 가지고 빨리 이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빨리 그 역량을 키워서 접목을 시켜서 우리 기업들이 이런 걸 기반으로 더 일어나서 그 전북의 그 힘을 길 수 있는 그게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사실 이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AI를 우리가 이제는 공정 현장이라든가 제품 개발 현장에서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생산 속도, 인건비 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연히 그 기업은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겠죠. 그러지 못한 기업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라북도 기업도 마찬가지. 전라북도에 거의 95% 이상이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중소기업들은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도입할 만한 여력이 없는 기업, 그런 것들을 할 만한 여력이 없는 연구 인력이 없는 그런 곳이라면은 걔네들은 그 기업들은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겪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과 그런 기업들의 격차는 더 벌어질 거고. 이제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는 하나 우리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소장님, 뭐냐면은 소장님한테.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금 아까 우리 그 협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들을 위한 어떤 하나의 공용 플랫폼을 좀 하나 개발이 좀 돼서 그런 것들을 좀 중소기업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러한 그 시스템들이 좀 만들어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실제 이제 피지컬에 가지고 저희가 적용되는 분야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자율적인 뭐 생산 환경이랄지 아니면 노동력에 대한 그런 감소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혁신적인 그런 기술 그 어떤 변화가 오는데 실제 저희 환경에서는 중소기업은 말씀한 대로 적용이 적어요. 저희 실질적으로 이제 뭐 풀몬이나 이렇게 자동화 생산 갖추는 데는 이제 이렇게 피지컬 AI가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전통 산업으로 이게 좀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인데 전라북도에서 앞서가려면 전라북도가 이런 뭐 나중에 푸드밸리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라북도나 각 지자체가 그 리더들이나 운영하는 하의 기관들이 실제 기업하고 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랄지 그 시스템 교육이랄지 이게 선행이 돼야지 이거 몇 분만 해놓으시고 우리나라에 한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뭐 불나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실제로 기업들한테 영향이 미쳐야 되니까. 근데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이번에 우리 피지컬 AI 프로젝트가 결국 그걸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기업 지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션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R&D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저희가 갖추고요.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저희 전북대학가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이 기업 지원 파트 R&D 인프라 구축인데 여기에서 개발된 피지컬 AI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을 결국 궁극적으로 피지컬 AI가 우리가 가장 전북의 주안의 점을 두고 있는 건 다크 팩토리라고 해서 전 공정을 AI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저희가 전수해주고 이런 역할을 우리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 프로젝트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이제 주관하는 그런 우리 도내의 캠틱이 있지 않습니까? 팔복동에. 그래서 그 캠틱 종합기술원이 그런 기업 지원의 파트를 맡아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만 기다리시면 이제 우리 식품 기업들 또 뭐 탄소 기업들이나 그런 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아마 그런 그 기업 지원이 충분히 AI를 탑재한 그런 기업 지원이 곧 커밍 순 할 겁니다. 예.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개인적으로 저는 관심이 많은데 많은 분들 재생에너지 하면 이제 재생에너지로 이해를 하지 않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대로 햇빛연금, 바람연금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알리베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그 측면에서의 에너지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서 우리 박식 대표님의 발제 듣고 또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뭐 감소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전력 사용량도 줄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정부 그 11차 전력 수급 계획을 보면 아까 2024년 기준으로 144기가와트 발전 설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2038년에는 268기가와트 폭발적으로 전력 발전이 이제 증가가 돼야 된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AI 데이터 센터랄지 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전기 공급이랄지 아무튼 이 산업이 바뀜으로써 엄청난 양의 기존에 보지 못했던 전력 대용량 전력 소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라북도가 AI랄 어떤 메카로 가려면 항상 보면 인프라가 없다. 지금 현재 그 AI 산업은 특히나 반도체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이 3대 사업은 전력 산업이라고 합니다. 전력 송전망 인프라 없이는 하나도 성공을 못하는 이 사업이 바로 이 세 가지 3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 정부에서 이 인프라 사업을 약간 등한시하는 바람에 현재 전라남도, 뭐 전라북도 이 서해안 벨트가 송전 용량 자체가 현재 부족을 해서 뭐 데이터 센터랄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확대 어떤 그 확충 설비랄지 이게 현재 2030년까지 다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전북 정치권이랄지 아니면 그 각 뭐 도지사랄지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과연 이제 전라북도의 먹거리를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AI다, 재생에너지다라는 어떤 그게 그 등식이 성립이 된다면 발벗고 나가서 이 송전망 확충에 대해서 주민들과 만나고 설득하고 또 때로는 선거에 약간의 부정적인 악영이 있더라도 미래를 본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전체 다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그 지자체장들은 다 뒤로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좋은 것만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 엇박자가 나서 하나도 지금 유치가 안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를 전라남도랄지 또 타도를 보면 아예 대놓고 이 재생에너지랄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거든요. 그러면서 주민들하고 만나고 야, 이 사업의 송전망 구축 없이는 이게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설득도 해야 되는데 이 정부 정치권이랄지 이 지자체장들이 너무나 수동적이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좀 저해 요소가 솔직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빨리 좀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좀 심각합니다.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영역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신의 수소와 재생에너지에 우리가 말하는 바람, 태양, 뭐 조력, 수력 뭐 이런 포함해서 현 주소로서 보면 우리 전북은 포화 상태라고 보는데 실제 전체적인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서 보면 제약이 굉장히 많고 정치권의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현재 태양광 발전소로 보면 전라북도가 우리나라의 전체 한 17% 정도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 그 발전 양이 공급하는 양이. 근데 이미 그 전남 쪽에 너무나 많은 해상 풍력이랄지 태양광 이 재생에너지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 송전망이 그대로 다 수도권으로 지금 대용량 전력 소비처는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전라북도를 다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송전망들이 이미 전라남도에서부터 과부하가 된 상태에서 전라북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전라북도는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두 가지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한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하나는 그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을 U자 벨트로 하는 송전망 확충 계획과 또 하나는 새만금에서 평택까지 220km, 새만금에서 평택까지 220km의 송전망을 2회선을 깐답니다. 그것도 2030년까지 깔아서 그렇게 깐다면 한 2기가 정도의 송전망 확충이 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게 좀 빨리 선행이 돼서 새만금 그 수상태양광 그 사업이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빨리 탄력을 받아서 지금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와 알리백과 또 AI 센터의 그 데이터 센터 이게 이 3대 축이 빨리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는 가장 좋은 건 지산지소죠. 지산지소가 가장 그렇죠. 좋은데 예. 지금 상황에서 인프라 구축하고 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력망을 용인까지 가져가는 부분들도 지금 주민들 반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좀 좋은 기회가 되는 게 수전해를 하면 됩니다. 수전해를 해서 남는 전력으로다가 그 수소를 만드는 거죠. 수소는 얼마든지 또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이 필요한데 수소를 갖다 옮겨가지고 그 전력을 생산을 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인프라 구축하고 하는 그런 단계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기가 생산되는 그런 부분에다가 수전의 설비를 깔고 여기서 생산된 수소를 유통을 시켜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가 필요한 용인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전기를 생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수소라는 매체를 통해서 잠시 보관했다가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그 재생에너지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좋은 단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실제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우리는 산업 현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그쪽에 그 인프라를 구축하신 분들인데 지금 저희 산단만 봐도 이제 국가산단이 이제 들어와 있죠.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결국에는 이제 환경 문제고 에너지 고갈 문제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입주하는 전국에 들어오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로 되지만 그 농협법인, 그다음에 어업법인, 그 농업경영처법을 위주로 해서 그 둘은 법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은 태양광을 못 오게 돼 있어요. 또 법률이 자체. 그러니까 산단에서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야. 그 주력이 또 농생명 그 기반으로 한 기업들은.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법하고 저쪽 법 안 맞는 거 지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수정해 주십시오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소적인 문제고 실제 이제 우리 그 전라북도에 갖고 있는 산단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에너지를 뭐 태양을 하는 재생에너지가 뭐 90%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태양광을 하더라도 사실은 기업들이 아까 수출도 있지만은 그 산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전기는 사실은 그 재생에너지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환경도 문제가 많고 기업들이 처음에 우리 국가산단 구축할 때 아니면 기존 산단을 이제 바꿀 때도 그거를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게 변화가 새로 왔으면 변화에 대한 추궁할 게 아니라 그 변화를 서서히 적용을 시켜야 돼요. 스포츠처럼.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로 보면 현재 주소가 어딘가를 보고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산단만 보더라도 그걸 법제화를 좀 시행을 바꾸려고 원래 모건한테 지금 어제 우리가 간다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 전라북도 의원이 그걸 모르면 씁니까 이게? 우리 국가산단에 농협 기반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법을 좀 바꾸려고 하면 이제 좀 상당히 좀 시일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이렇게 기반이 나오더라도 이 기업이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 당장 그게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량이랄지 아니면 기업에 접목시키려면 이런 기업이 모여있는 일반 산단이든 국가산단이든 빨리 적용을 시켜서 그 전체 공용시설을 좀 바꿔주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피부로 저희들이 느끼게 하면 좀 서둘러서 좀 기반을 가져서 그게 현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한. 자, 배틀전국 멍석 토론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미래 전략 산업 국가의 방향성과 우리 전투 특별자치도 얼마만큼의 결을 같이 하고 있을까요? 5개 분야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AI 분야를 우리 손병희 소장님 잘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우리 재생에너지 박시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도에 대한 정치권에 대한 우리 전북의 현 주소의 쓴소리 좀 해주셨거든요.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정에도 그 분야의 개방형 전문직이 상주해서 인사 이동 때 바뀌지 않고 그 소통을 기업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그 체계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측면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의 행정의 어떤 목소리를 좀 더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좀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말씀 좀 쓴소리를 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산업이 이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은 사실은 미리 그 어떤 먼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준비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장이 바뀌고 하더라도 그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먼저 또 내년에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금 전라북도는 AI랄지 재생이랄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절체절명의 시급한 시기인데 이미 이제 선거 모드로 돌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이 나올 수 있는 일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다 등한시하고 지금 뒤로 미루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공무원의 우리 재생이랄지 AI랄지 이런 부분 좀 전문성 수술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완주군에 가면은 그 계약직 수소 전문직 수소 연구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도도 그와 마찬가지로 좀 전문직을 두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인사 이동이 있더라도 이 분야만큼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그 기업인들보다 행정적이나 아니면 어떤 법적인 걸 더 압도할 수 있는 그 공무원들이 좀 요소요소에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예. 예. 양홍 총장님, 네네. 석박사들이 많이 있는데 대기업에게서 돈을 많이 받는 뭐 그런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의사 출신이 보건행정직으로 들어가서 국정 역할 속에서 지난 사스 메르스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중추의 역할을 했던 우리 도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도와 좀 유기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전문용 개방직 자리에 직급을 인정받고 대우를 인정받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기 위한 연구 그런 소통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지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요. 예, 아까 수소 전문직으로 채용을 하면 사실 석박사들이 갑니다. 근데 5년이 이제 계약 기간이에요. 그러면 5년 연장하면 영년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5년 계약하고 종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5년 이후가 되면 이제 사무관이나 이런 식으로 저기 자리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행정직들의 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직이 차지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 이제 중에 하나가 이 전문직들이 설당이 없는 거예요. 다 뭐 기수별 뭐 행정 직군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뭐 사실은 지금 대통령 중에 이공계 출신 박근혜 대통령이 이공계 출신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장점인 그 주석은 전기과 출신이고 후진타오는 토목과 출신입니다. 시진핑은 화공과 출신이에요. 지금 35년, 40년을 기술본위의 어떤 저기 주석이 중국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제조업, 첨단 산업을 다 중국이 리드하는 것은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관료들도 대부분 지금 상무위원급은 다 이공계가 반절이 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문직이라고 하는 뭐 어떤 수소나 AI나 이런 전문가들, 컴퓨터 전문가들 설당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승진을 하면 사무관, 서기관, 뭐 부이사관, 이사관의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이런 분들이 차지하면 행정직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5년 후에 다 계약을 종료해서 이게 설당이 없어서 이게 이런 그 관례랄까 뭐 이런 것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 저는 그런 좀 쓴소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대학 자체에서도 취업률과 충원률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히 신입생만 받아서 대학이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생각은 아마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육 관계자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발제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개인적으로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전해드린 우리의 전주의 탄소, 전북의 탄소가 전략 산업이 됐습니다만 탄소의 시대가 더욱더 누구보다 속도를 낼 정도의 아주 중요한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단계에서 탄소 이야기 별로 언론에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솔직한 우리 박규순 본부장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어쨌든 탄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산업하고 같이 성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렇고 대부분의 수요 산업들이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원료를 소싱을 할 때 이왕이면 싼 소재, 이왕이면은 뭐 싼 소재를 일단 성능 가성비가 좋은 소재를 일단 찾기가 마련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소재보다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소재가 훨씬 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중국에 있는 소재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뭐 그런 수요 산업들에게 많이 이제는 이제 분포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탄소 그러니까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자연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원료 같은 것들을 외국에서 그거를 공급을 받다 오면은 그러면 또 공급만 문제 같은 건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이러다 보니까 또 다시 탄소라고 하는 것들도 일정 부분 공급망 문제에서 중요한 소재로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역학적으로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린 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싼 소재를 쓰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보다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 국가 차원으로 봤을 때는 공급망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또 육성은 또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소재를 쓰려다 보니 또 기업 입장에서는 왜 중국산보다는 비싸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좀 그러한 역학적인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뭐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탄소 소재라고 하는 거는 원료가 석탄하고 석유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석탄 석유가 아무래도 이제 자원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이제는 좀 뭐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고 뭐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뭐 우리가 흔히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흑연 같은 경우도 이제 흑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전체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한 8% 정도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 일본 뭐 품질은 또 일본 제품이 좋으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또 이제 그런 뭐 중국이나 일본 거를 또 섞어서 쓰고. 아니 노보 분야도 동일한. 그렇죠. 예, 그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거를 이제 저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국가적으로 이런 소재나 이런 산업들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투입이 돼야 되고. 근데 실제로 그 기업이 만든 소재를 수요 산업에서 수요 기업에서 그거를 쓸 때 과연 거기에서 발생하는 높은 원가를 기업이 그걸 감당하겠냐 이거죠. 기업은 더 싼 소재, 이왕이면 더 품질 좋은 소재를 사용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마진이 많이 남을 거니까 더 이익일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국가가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그거를 좀 육성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이런 또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